안녕하세요. 뉴욕 심리치료사가 전해주는 꿀잼 심리학 뉴꿀심의 노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저의 최대 관심사인 자존감, 자녀 양육 방법, 또 애착관계, 그리고 방어기제 등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특히 저는 어릴 때 겪은 미해결된 트라우마가 나중에 성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1편에서는 장안의 화제인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 씨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전 지선우 씨의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지금 현재의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뿌리 깊게 잠자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선우 씨는 첫 화부터 완벽주의자로 등장합니다. 미모면 미모, 패션이면 패션, 좋은 집,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로 보이죠. 타이틀은 여자 의사, 가정사랑병원 부원장. 옆집 이태우 친구가 탐낼 정도로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여자로 보여지죠. 또한 남 앞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이 여자의 불안정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부의 세계 5화를 중점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드라마를 시작할 때 새로 부임한 이혼남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바로 지선우에게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선우는 결코 보기와는 다르게 자존감이 높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타이틀, 겉으로 쌓아올린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여자이지요. 환자 상담 후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를 경험하며 쓰러졌던 지선우에게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묻죠. 혹시 예전에 미해결된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이때 지선우 씨는 바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이것은 그녀의 방어기제 부정입니다. denial이라고 하는데요. 부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꺼내보기 싫은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지선우가 가진 완벽주의는 그녀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 바로 내면 아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혹은 흠을 보인다면 그것이 용납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결과입니다. 완벽한 모습의 나로 남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것, 자신의 결점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본인을 더욱 괴롭게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이상화된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그 갭에서 엄청난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서 겉으로 우선 자신을 꾸며서 이상화된 자아상을 자꾸 쫓으려고 합니다. 지선우가 드라마에서 들고 나온 옷과 가방들, 에르메스, 발렉스트라, 델보백, 제 생각에는 감독이 그녀의 그냥 패션 센스를 보여주려고 단순히 이렇게 명품을 입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겉을 치장해 자신의 텅 빈 자아와 아픔을 감추고 싶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지선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굉장히 두려운 여자로 보여집니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딱 들이받을 때 지선우 씨의 꼭꼭 숨겨두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 트라우마가 나오죠. 부모님께서 갑자기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가까스로 몸을 구하게 도와준 옛 남자 부원장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기서 지선우의 속마음이 밝혀집니다. 고산,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혼자 남은 기집애. 꼬리표 떼는데 오래 걸렸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선우는 부모를 잃었다는 게 너무나 큰 상처였죠. 물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있는 힘껏 슬퍼하고 자신을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슬픔을 억압하고 아마 악착같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그 슬픔과 아픔을 제대로 프로세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 된 셈이죠.
자신을 이렇게 혼자 이 땅에 버려두고 간 하늘나라에 간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화가 났었을 거예요. 또 슬픔과 분노가 같이 왔었을 텐데 그녀는 이제 그것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아직 화해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태호가 지선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엄마가 극단적으로 사고 낸 걸 수도 있다며 이러면서 이제 싸움의 고조가 높아져 가는데요.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간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버려두고 홧김에 싸우다가 사고를 내서 자신을 버려두고 간 부모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서포트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이모셔널 니즈를 체험받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빠져요. 혼자 모든 거절감, 수치심, 분노, 억울함, 슬픔 등을 감당했었어야 했을 텐데 이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옆에서 부모가 무엇이 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니? 무엇이 널 그렇게 오늘 슬프게 했니? 다음번에 이런 감정이 든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대화로 그 감정을 풀어나가고 같이 프로세스하고 해결해 주려 하고 하는 부모를 통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는데, 지선우는 그런 어른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지금의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요. 제일 두려운 것은 이혼하면 또다시 동정받는 여자가 되는 거죠. 준영이까지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우선 자신의 고장 말고는 갈 데가 없다는 것. 자신이 또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게 지쳤다는 거죠. 그녀의 자존감은 고산에서 하나 둘씩 쌓아 올린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본인도 없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 여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겉모습이랑 그 자존감은 정말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정말 자신이 있었으면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물론 두렵지만 도전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선우란 여자는 이 고산이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들의 인정과 시선에 얽매였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더욱 두려운 여자이지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하나 더 표현해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녀의 보복 심리입니다. 지선우 씨가 그 남편 친구분과 잠자리를 갖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해서 똑같이 망신을 줍니다. 물론 이태호가 먼저 잘못했는데 저게 뭐 어떠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김희애의 행동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를 왈가불가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 이런 보복 심리는 열등감과 수치심에 연결된 거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남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창피를 주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과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태호에게 망신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신의 명성과 타이틀과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여자가 이태호랑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면 남자를 대상화해서 마치 트로피를 쌓아올리는 마냥 더 레이블이 좋은 남자를 왜 만나지 않았을까요? 흥미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아직 치유되지 않는 어린 상처를 지닌 성인이 자신과 거의 똑같은 성장 발달 시기에 같은 지점에서 상처를 받은 이성에게 서로 끌린다는 거예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태호도 아빠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죠. 지선우도 10대 때 부모를 잃었어요. 사랑을 받고 관계가 끊어버려진 게 아니죠. 매듭이 많이 제대로 안 지워지고 끊긴 관계들이죠. 둘 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런 거절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끌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선우는 자신의 두려움에 기반하여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이태호랑 결혼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사람들이 지선우가 왜 저렇게 예민하지? 왜 저렇게 갑자기 변해? 라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 꽁꽁 싸매서 보이지 않고 있던 그녀의 아픔과 그런 거짓 자아가 조금씩 드러나며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들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또 세계 아니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드라마는 상처투성이의 세계예요. 다들 상처들, 내면 아이를 프로세스하지 못한 성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아픔을 서로 더 주고받고 더 많은 불화가 생기는 거죠.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들과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 상처 많은 두 사람이 미해결된 상처를 품고 만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거든요. 지선우 씨도 있고 이태호 씨도 있고 다른 분 우리 다 있어요. 그리고 상처는 결코 상대적으로 뭐 누가 더 크다 작다 할 게 없어요. 다 자신만의 다 다른 색깔의 목소리에 다 다른 크기의 상처가 있거든요. 이것을 억누르고 보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 성취감, 타이틀, 겉모습, 명품 이런 걸로만 덮은다면 이 상처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코어는 제일 중요한 이 코어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안에는 완전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우는 지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태우도 물론 받아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내면 작업을 위해 서로 개인 테라피를 받아서 프로세스를 많이 하고 이제 몇 개월 후에 커플 테라피를 받는다면 아마 분명히 서로에 대해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선우를 분석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토픽으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